네,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꾸빼 씨의 행복 여행 1탄입니다. 꾸빼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은 소설이고요. 분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 개발서 비슷한 성격도 있고요. 이 저자 프랑수아 르로르는 정신과 의사고요. 자기의 그 정신과 의사의 경험에서 얻은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야기입니다. 꾸빼 씨, 주인공 꾸빼 씨는 가상의 인물이고요. 가상의 인물이지만 마치 그 저자의 1인칭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신과 의사 꾸빼 씨는 아주 유능한 의사입니다. 환자들이 좋아하는 의사고요.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서는 진심 어린 관심이 그 사람들에게 아는 거죠. 사람들이 먹히는. 그리고 꾸빼 씨는 자신들의 이야기, 환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점점 손님이 많아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빼 씨는 그 진료비를 더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일을 해 나가죠. 하지만 점점 일은 더 많아지고 세금은 점점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꾸빼 씨는 자기가 왜 이렇게 자기한테 손님이 많이 오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지식들은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다. 약도 처방전이라 해봐야 크게는 네 가지다. 슬플 때 먹는 우울증 치료제, 두려움에 시달릴 때 먹는 불안 억제제, 지나치게 이상한 상상들을 하게 되거나 환청이 들을 때 먹는 신경 안정제, 그리고 마음이 너무 심하게 들뜨거나 가라앉을 때 먹는 신경 조절제, 이 네 가지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약들의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많아서 사람마다 디저트를 좋아하는 디저트가 다르듯이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 디저트를 선호하는 것 아니듯이 각각에 맞게 그 다음에 처방하는 게 이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꾸빼 씨가 환자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요법을 많이 쓴다는 건데, 의사들은 심리요법을 쓰면은 좀 귀찮은 거죠. 시간도 많이 뺏기죠. 신경도 많이 써야 되죠. 그냥 약으로 처방하는 게 편하죠.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꾸빼 씨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특별한 심리요법을 주로 사용한다, 많이 사용한다라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심리요법이란 거창하게 들리지만 대화하는 겁니다. 그냥 대화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문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대화한다는 걸 빼고는 그냥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하지만 꾸빼 씨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가 행복하지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꾸빼 씨의 그 정신과 병원은 도심에 있습니다. 도심에 있고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고위층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병을 찾는 사람들 중에 크게 정말 마음의 병이 깊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병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술을 너무 마셔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동네에는 없지만 예전에 종합병원에서 일할 때 그런 사람들을 돌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페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마다 그런 사람들, 없는 사람들,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진료실이 아닌 종합병원으로 가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꾸페 씨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자신의 동네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누가 봐도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고 부모한테 관심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병이 이렇게 더 많은가? 자기가 봤을 때는 못 사는 동네보다 못 사는 다른 나라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없는 게 없는 이 동네에 정신병원들은 더 많고 정신과 의사가 더 많은 게 왜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런 병은 꾸빼가 학교에서 치료법을 배운 병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녀에게 다정하지 않는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잃은 적도 없는 한마디로 진짜 불행한 삶을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행복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온 거죠.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예를 한번 든 까드린느가 있습니다. 까드린느는 젊고 아주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늘 불만인 게 남자한테 인기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좀 착한 남자들은 내가 별로 마음에 자극이 별로 없고 마음에 안 와닿고 그렇다고 내가 관심이 끄는 남자들은 친절하지도 않고 이런 거죠. 뭔가 이렇게 계속 헛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뭔가 결국은 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수많은 까뜨리느를 꾸빼의 환자 중에는 많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일에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그들은 만일 다른 일을 했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늘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이 과연 좋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아니면 결혼할 뻔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꾸빼가 아직도 이해가지 않은 일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운을 누리고 사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지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궁금한 거죠. 꾸빼는 이렇게 그 없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깊은 마음의 병을 얻는 그런 환자들을 만날 때보다 이런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더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행하지도 않으면서 불행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꾸빼는 점점 더 피곤해졌고 마침내 그 자신 역시 점점 불행해져 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꾸빼는 이 정신병, 이 불행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 내가 이런 병들은 전염성이 있는가?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합니다. 나도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동료 의사들이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환자 중에 그 점성술사 같은 이리나 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진료를 왔다가 의사 선생님을 보고 당신 너무 지쳤으니까 여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세요. 라는 충고를 하게 되고
꾸빼는 그것이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여행을 떠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불행하게 하는가를 발견하고자 여행을 떠나는 거죠. 만일 행복의 비밀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찾아와 자기 환자들을 고쳐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려니까 자기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병원을 비워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같이 걱정해 줍니다. 잘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도 좀 쉬어야 돼요. 특히나 정신과 의사들은 진짜 가끔씩 쉬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꾸빼 씨를 더 피곤하게 만든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몇 주일 동안 당신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언제 와요? 그럼 나는 어쩌죠?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꾸빼에게는 클라라라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클라라는 그 정신병원의 그 정신과 약을 공급하는 회사의 직원인데, 세미나에서 그 약을 선전하는 세미나에서 만난 아가씨고요. 이 아가씨 클라라는 정말 능력 있고 또 약도 잘 팔고 해서 정말 바쁩니다. 이 꾸빼 씨보다 더 바쁜 클라라입니다. 그래서 혹시 꾸빼 씨는 이 클라라에게 같이 나랑 여행 가보지 않을래? 하고 제안을 하지만 클라라는 너무도 바쁩니다. 주말에 가끔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이제 노트북을 끼고 다니고, 꾸빼 씨가 산책을 하고, 데이트하는 중에 산책을 하고, 뭐 잠을 잘 때도 옆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여자거든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죠. 같이 갈래? 아니, 나는 너무 바빠서 못해. 그리고 요번에 새 약이 나왔는데 이 새 약에 적당한 이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못 가면 꾸빼 씨 혼자 가는 거죠. 꾸빼 씨가 그냥 궁금해서 자기가 이제 행복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기 이제 여자친구한테 자기 행복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의외로 갑자기 클라라는 감정이 격해지면서 꾸빼 씨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나를 떠나고 싶어요? 꾸빼 씨는 그냥 그녀에게 행복한가 물었을 뿐인데, 그녀는 왜 그가 자신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죠. 또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클라라는 그게 비난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결코 너는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 꾸빼 씨가 잘 다이르고 끝까지 이제 농담도 해가면서 풀어줬지만, 꾸빼 씨는 두 가지를 배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여자들은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도 매우 복잡한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행복한가 하고 물을 때는 주의해야 되겠다. 그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꾸빼 씨는 중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봤던 그 책의 만화책에서 그 멋있는 할아버지가 나왔었는데, 마치 그런 할아버지가 아직도 중국에는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 때문에 딱히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중국부터 가게 됩니다. 그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꾸빼는 우연찮게 일반석에서 비즈니스 클래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승격된 거죠. 꾸빼 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이제 샴페인도 주지요. 의자는 편하지요. 여자 승무원들은 상냥하게 미소 짓지요. 너무 행복해서 주위 사람들도 그런가 이렇게 봤는데, 옆에 그 비비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비비행은
사업가고요. 중국에서 어린이들의 장난감을 게임기를 만드는 공장을 가진 비즈니스맨입니다. 이 비비행에게 꾸페 씨는 조심스럽지만 묻습니다. 행복한가? 또는 행복한가라고 바로 묻기에는 한번 해봤죠. 실패를 아주 조심스러웠으니까 이런저런 중국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가를 묻기 전에 그냥 참 비즈니스석이 편하죠. 라고 얘기를 시작하면, 편안한 의자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화제를 이어나가서 이 비즈니스맨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꺼집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오히려 비비행은 투덜거립니다. 이 의자는 퍼스트 클래스보다 훨씬 덜 눕혀지고 불편해요. 꾸페는 일반석에서 비즈니스를 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데, 반면에 비비행은 비즈니스보다 더 좋은 퍼스트 클래스라는 걸 타본 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꾸페는 이번 여행에서 첫 번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노트에 계속 이 배움을 적거든요. 앞으로 이야기 나가면서 첫 번째 배움 1.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샴페인 한 모금 마신 뒤에 다시 한 번 더 적습니다. 배움 2.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온다. 이게 꾸페 씨가 처음 여행에서 발견한 두 가지 배움입니다. 오늘 여기 1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